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처음 가슴 성형을 하시려는 분들이 많지만, 그러나 다른 곳에서 여러 가지 시술을 시도하고 불만족스러워서 오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가슴에 필러를 넣어서 확대를 시도했다든가, 과거에 자가지방 이식으로 가슴 확대 수술을 시도했었다든가, 이런 분들이 적지 않아요. 여러분들, 필러는요, 가슴에 주입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필러는 소량을 얼굴이나 이런 주름진 곳에 사용하는 것이지 가슴에는 사용해서는 안 돼요. 사용 못하게 또 법으로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한때 필러를 주입한 분들이 계십니다. 또 요즘 조금 감소하기는 하지만 자가지방 이식해서 가슴 확대를 해보셨던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자가지방 이식으로 가슴 확대를 수술하거나 또는 필러로 가슴 확대 수술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불만족스러워서 오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러는 가슴에 절대 주입해서는 안 됩니다. 가슴에 필러를 주입하게 되면 생각해 보십시오. 필러는 이물질이에요. 이 이물질이 안에서 염증 반응이나 이물 반응을 당연히 일으킬 수도 있겠지만, 안 그렇다고 하더라도 생각해 보세요. 모유수유 하는데 필러가 아기 모유에 섞이면 되겠습니까? 이거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그래서 필러는 안 됩니다. 또 자가지방 이식이요. 자가지방 이식, 배에서 자기 지방을 뽑아서 가슴에 확대하고, 이게 이상적으로 얼마나 좋은 시술입니까? 배도 성형이 돼서 날씬해지고 그 지방으로 가슴은 커져서 아름다운 가슴이 되고, 참 이상적인 시술이라 생각이 되지만 아직 한계가 있고 역시 불만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첫째, 가슴이 확대돼서 아름답게 되려면 300cc 정도 안팎으로 커져야 되는데, 한꺼번에 300cc를 여기다가 지방 이식하면 하나도 지방이 안 삽니다. 한 번 이식할 때 최대한으로 많이 살릴 수 있는 게 주로 한 50cc 정도, 많아봤자 100cc 이상은 이식한 지방이 살아남지 않아요. 그러면은 300cc 정도로 크게 하려면 이건 몇 번 수술을 해야 되겠습니까? 서너 번, 너댓 번 해야 되겠죠. 서너 번, 너댓 번 자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1년 내지 최소한도 6개월 간격으로 나눠서 해야 됩니다. 그럼 몇 년에 걸쳐서 서너 번, 너댓 번 자가지방 이식한 가슴이 예쁘게 될까요? 안 됩니다. 왜냐? 펑퍼짐한 가슴으로 돼버려요. 마치 살이 쪘을 때 또는 부었을 경우에 그런 가슴처럼 불룩 튀어나온 가슴이 아니고 펑퍼짐해갖고 그런 가슴이 돼요. 그때 가서야 병원에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일부 병원 이야기입니다. 환자분께서는 자가지방 이식으로 가슴 확대할 체질이 아니시네요. 진 다 빼먹을 대로 빼먹고서 뭐라고 그러시네요. 마지막으로 보형물을 사용해서 시도를 합시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가지방 이식은 가슴 확대할 수 있는 주요 수술이 아니라 부수적인 수술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가지방 이식만으로는 만족할 만한 가슴 확대를 하실 수가 없어요. 가슴 확대 수술하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좀 낫게 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는 있어도 자가지방 이식만으로는 만족스러운 가슴 확대 수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가지방 이식으로 가슴 확대 수술한다는 게 만족할 수 있는 시술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런데 더더군다나 한 수 더 뜨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곳에서는 줄기세포를 이용을 해서 자가지방 이식과 함께 가슴 확대한다는 그런 말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말 자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현재 줄기세포는 일반적인 여러분들 개인병원에서 줄기세포를 배양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 줄기세포 배양을 해서 가슴 확대 수술을 한대요. 지방 이식을 하고 거기에다가 추가로 줄기세포를 주입을 하면은 생착해서 살 수 있는 지방세포가 늘어날 수 있다는 그런 보고는 있을 수가 있겠지만 줄기세포만으로 가슴 확대가 되지 않습니다. 전혀요. 이거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까닭에 자가지방 이식이나 또는 필러를 이용해서 수술을 했다가 불만족스러워서 오시는 경우들이 전에는 많았는데 요즘은 다행스럽게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